시공의 기초를 망각한 사례인데요. 이런 아주 기본적인 시공조차 못하는 기술자들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S급 기술자들은 일반 소비자와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용태리어입니다. 여러분 셀프 인테리어 많이 하시죠?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는 셀프 인테리어, 그리고 부분적으로 혼자 하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업자, 기술자들에게 맡기는 턴키 인테리어 등이 있는데요. 이 셀프 인테리어를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기회비용 측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금손이거나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있고 확실하다 라고 하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나 이 정도까지가 아니라면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업무를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어차피 인테리어를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자료와 지식을 습득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인테리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컨셉이나 자재 등을 모두 검색해서 하시는 게 성공 확률이 높고요. 이것을 여러분이 직접 실현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자그마한 디테일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각 공정별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공을 해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경우가 부기지수이죠. 1, 2년 두고 하는 인테리어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절약하기보다는 인테리어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 시간에 자신이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업무가 없다 라고 하면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둘째, 시공자의 수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시공한다고 하면 그 시공자의 수준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마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서 그렇게 따라했을 테니까요. 실제로 했었을 때도 그 생각만큼 나오지 않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목공 같은 부분은 혼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주 간단한 작업은 물론 가능하겠지만 구조를 바꾼다는 목공 작업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턴키로 목공업자에게 맡길 수도 있겠고요. 그 밖에 다른 공정들도 기술자에게 맡길 수 있을 텐데요. 시공자는 S급, A급, B급, C급 등등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보통 S급 기술자들은 일반 소비자와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바빠서 시간이 안 나기 때문이죠. 물론 그 중에는 소비자만을 상대하는 S급 기술자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겁니다. 보통 업체를 상대로 90% 이상이라고 하면 소비자를 상대로는 10%도 안 되는 퍼센테이지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과연 그 10% 안에 드는 기술자를 섭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S급 시공자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이하급을 찾아야 하는데 그 이하급 시공자들의 기술적 능력을 여러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업체의 사장들은 딱 가서 봤었을 때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기술자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동안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축적됐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딱 보는 순간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바로 품을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이 나보다는 전문가니까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시공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공사가 달라질 텐데요. 어떤 부분이 이제 시공자의 수준을 알 수 있는지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은 바로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도배공사의 하자인데요. 지금 보시면 창틀과 벽이 만나는 부분에 벌어져 있죠. 이 부분은 보통 도배를 했었을 때 살짝 도배지를 태워야 제대로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딱 끝에서 자르다 보니까 도배지가 수축 팽창을 하면서 벌어진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시공조차 못하는 기술자들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 벽은 페인트로 마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쭉 갈라져 있죠.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기술자가 여기는 벽이 이렇게 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소비자들은 이게 원래 우리 벽이 안 좋아서 이런 건가? 라고 한번 의심하고 여기저기 물어봐야 되고 그만큼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하게 받죠. 네, 이 부분은 바로 손잡이 부분인데요. 손잡이가 얼마나 달기 쉬운지 여러분들은 인터넷 검색 좀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손이 아니고 손이 서투르신 분들은 셀프 인테리어를 했었을 때 이런 부분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손잡이 시공은 정말로 2, 3분이면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한 시공임에도 말이죠. 또한 이 사진을 보시면 쇠로 된 코너비트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의 중간이 잘려 있죠. 보통 코너비트는 2.4m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려서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 자재를 아끼거나 남는 거를 썼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2.4m가 넘는지 안 넘는지, 이게 1m가 끝인지 2m가 끝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공자의 인성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몰딩 부분도 똑같은 이유인데요, 몰딩도 똑같이 2.4m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조각조각이 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바로 꺾인 부분, 바로 옆부분을 이렇게 조각조각 내면 상당히 보기 좋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눈에는 이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배가 끝난 상황이고 도배지에 몰딩이 다 태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고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셀프 인테리어를 할 때 시공자의 수준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셀프 인테리어를 추천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인테리어 전문가에 비해서 공사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공정이 돌아가고 어떻게 마감을 해야 하고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검색을 해서 아는 것이 대부분일 텐데요, 저희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각 현장마다 모든 상황이 다 다르고 공정도 조금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터넷이나 유튜브만 보면서 알 수는 없겠죠. 그리고 공사가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이 확연히 떨어집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바로 걸레바지와 문선 몰딩이 만나는 부분입니다. 지금 딱 봤었을 때 걸레바지가 9T, 문선 몰딩도 9T입니다. 보통 문선 몰딩을 돌렸을 때 전문가 입장에서는 12T로 시공을 해서 걸레바지를 그 안쪽에 넣게 만들게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벽이 휘어 있어서 이렇게 조금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리 튀어나오지 않게 만들거나 어쩔 수 없이 벽이 많이 휘어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 마감을 45도를 치거나 조금 튀어나온 부분을 필름 처리 혹은 실리콘 처리를 해서 마감을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바로 배관인데요, 배관 같은 부분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벽이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죠. 만약에 저희 같았으면 미리 그 안에를 다 파보고 무조건 넣었습니다. 만약에 넣지 않더라면 이 배관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다른 길을 찾았겠죠. 이 사진을 보시면 샤시 옆에 결로가 생겨서 도배지가 젖은 사진인데요, 결로는 사실 집집마다 다르고 보통 인테리어를 하실 때는 거주 중인 것보다 이사를 가셔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단열을 추천을 드리죠. 그러나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도배를 해서 이렇게 결로 현상에 도배지가 젖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단지 단열을 하지 않은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네, 이 부분은 바로 도배를 하기 전에 도배지를 뜯는 작업 중에 찍은 사진인데요, 보통 이렇게 면이 좋지 않으면 이 면에 퍼티를 해서 깔끔하게 면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을 해놓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인 거는 퍼티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르기 때문에 퍼티 작업 비용을 더 지불하고 도배 작업을 해서 비용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주방 창 틀에 타일을 시공한 장면입니다. 모서리가 이렇게 잘려 있죠. 이거는 그라인더 작업을 잘못해서 생긴 자국입니다. 물론 그라인더 작업을 했었을 때 살짝 삐져나오는 거는 일상다반사이고요, 이 부분은 작업자의 실력에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마감하냐입니다. 타일 시공자는 실리콘 작업을 해주지 않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건데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타일 시공업자가 해주느냐 라는 것에 고민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타일 시공 잘못했다, 하지 말걸 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시공의 기초를 망각한 사례인데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도배지를 태웠죠. 정말 도배를 하기 귀찮았는지 할 줄 모르는 업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보통 시스템 에어컨의 캡을 열고 그 안에 도배를 한 다음에 다시 캡을 닫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는 바로 에어컨 캡에 도배지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나중에 에어컨 점검을 한다거나 에어컨을 교체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생겨나겠죠. 도배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정말로 아는 것이 힘이죠. 그런데 아무리 인터넷을 검색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이해도를 완벽히 아시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